단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진 채로 현장에서 수거가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화재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금성 김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한 오피스텔 내부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D가 에어컨을 잘못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에서 오피스텔 수리비 6,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과 실외기를 잇는 전기 배선이고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이 에어컨과 실외기를 잇는 전기 배선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꼬임 결속한 부위에서 발생한 불완전 접촉 때문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꼬임 결속이라는 것은 그 전선이 어떤 지점까지 가기에 너무 짧은 경우에 그러면 전선하고 전선을 두 개를 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전선을 각각 피복을 벗깁니다. 그럼 피복을 벗기면 그 안에 도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도체를 손으로 꼬아서 이렇게 결속시키는 것을 꼬임 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 꼬았던 부분이 점점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먼지가 침투하거나 또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분이 침투를 해서 이 연결된 부분이 서서히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꽉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었지만 점점 느슨하게 되면서 그 접촉 부분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데요. 이 접촉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불완전 접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꼬임 결속부에서 불완전 접촉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전선의 저항값 그리고 도선의 길이, 도선의 단면적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와는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과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 꼬임 결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강하게 단단하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의 단면적 그러니까 접촉한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느슨해지게 되면 도선이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단면적이 낮아지고 저항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풀리면서 단면적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저항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열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그 열 발생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그 도선의 전선의 피복에 부식이 발생을 하고 부식이 점점 심해지다가 반단선이나 단락, 합선 이런 전기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 에어컨 전선의 꼬임 결속부가 확인이 되고 이 꼬임 결속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단선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소방은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전부터 임대인 측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이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 임대차 목적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보여드린 사진 그 전선이 발굴된 부분은 그 외부로 노출된 게 아니라 에어컨과 실외기를 잇기 위해서 연결된 전기 배선이었는데 벽면 안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화재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D가 에어컨을 여름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 접촉 화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꼬임 결속 부분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그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전기 사용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설명해드린 불완전 접촉 화재 발생 메커니즘, 또 꺼인 결속부의 불완전 접촉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전기 사용량은 불완전 접촉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임차한 오피스텔의 계약 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와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약한 것을 계약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 전력에 따를 때 월 전기 사용량이 계약 전력량을 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에어컨 전선의 불완전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에어컨은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이라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수리비 6,600만 원을 공제하지 말고 2억 원 전액,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추가로 임차인이 입은 가재도구 손해까지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임대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고 추가로 자신의 피해까지 손해배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화재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다른 재반 자료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또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낼 수 있으면 임대차 목적물 화재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는 26년간 화재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소송으로 인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